제1마주리의 포병여단에 K9 자주포가 추가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번 납품으로 212문의 자주포 도입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K9 자주포 12대가 폴란드에 또 도착하자 유럽의 방산 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16일 한국에 주문한 K9 자주포 212대 중 마지막 12대를 인도받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3년 만에 1차 계약분 총 212대 납품을 마쳤습니다. 폴란드 제16기계사단은 지난 16일 부대로 이동하는 K9 자주포 사진을 올리며 제1포병여단은 K9 자주포를 추가로 도입하여 화력을 증강했습니다. 포병 능력 개발은 현대적인 폴란드군을 건설하고 폴란드 공화국의 안보를 크게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폴란드와 한국의 계약상 납기 마감은 2026년 9월 30일까지였는데 2025년 12월 16일에 납기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당초 212문을 4년 만에 전량 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은 이마저 거의 1년이나 앞당겨버렸습니다. 2022년 8월 계약 체결 후 3년 만에 200대가 넘는 대규모 물량 212문을 인도한 것은 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유럽에서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 매체와 군 관계자들은 한국은 계약서에 쓰는 날짜가 아니라 실제 인도 날짜를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방산 포럼에서는 우리는 토론하고 한국은 생산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환경, 노조 의회에서 2년을 보낼 동안 한국은 그 시간에 이미 조립 라인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산 자주포를 선택한 체코나 덴마크와 같은 국가들은 납기 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 폴란드의 신속한 전력화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는 지난 2021년 프랑스산 카이사르 자주포 52문을 주문하고 이듬해 62문으로 확대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대도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도 카이사르 자주포를 2017년에 주문해 2019년에 납품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었고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러시아 위협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까지 넘어왔다며 실질적으로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면서 유럽에서는 기적과 같은 속도로 무장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번에 폴란드가 12대를 받아 총 212대 도입을 마쳤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폴란드의 포병 전력 증강은 유럽에서 단연 최강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폴란드가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폴란드는 조용히 유럽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의 900문에 달하는 최신 155mm 자주포는 단순한 방어쇼가 아니라 화력으로 인한 억지력입니다. 서유럽이 감정과 예산을 놓고 논쟁하는 동안 폴란드는 한국과 폴란드의 동맹국들에게 매우 훌륭한 성과입니다. 한국은 최고급 무기를 생산합니다. 저는 호주가 하나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영국은 군사적으로 심각하게 준비 부족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폴란드가 유럽 최강의 자주포 보유국이 되자 초조해하며 안달이 난 예상 밖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제국이자 자주포의 본산이라 불리는 영국에서는 지금 당장 전쟁한다면 영국군이 얼마나 버티겠냐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최근 군사 전문가 크럼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군의 현재 상태를 매우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크럼프에 따르면 영국군은 탄약과 포병 전력, 군용 차량, 대공 방어 체계 그리고 병력 전반에서 심각한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투가 길어질 경우인데 지금 영국군은 부대를 재정비하고 손실을 복구하며 전사자 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크럼프는 육상전이 벌어질 경우 영국군이 몇 주 이상 전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영국은 결함 문제로 인해 무려 6,000대에 달하는 군용 트럭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AJAX 장갑차는 심각한 소음과 진동 문제로 병사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드러나며 영국군 장비 관리에 구조적 문제를 상징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은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모두 인도하면서 자국의 포병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주포는 아처 자주포 10대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독일제 RCH-155 자주포 도입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시점 배치는 2030년대에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영국군의 화력 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BBC는 영국을 질타하며 폴란드를 유럽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아처 자주포 14대가 거의 전부인 영국은 새로운 자주포를 받기 위해 최소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폴란드는 주문하자마자 3년 만에 212문을 받아 시점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터서는 이 문제점의 심각함을 인지하며 우크라이나 군장교를 인터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치인이자 육군소령인 빅토르 안드루시프는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운 경험을 토대로 영국은 푸틴과 싸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폴란드를 따라 뜻밖의 행보를 보이는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자국이 자랑하는 차류형 아처 자주포가 있음에도 지금 K9 자주포 40대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발트 지역 및 북유럽 국가들의 국방 소식을 다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왜 스웨덴이 K9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In early December, we put out a video discussing why Sweden's neighbours and two of its closest allies had chosen not to purchase the country's advanced wheeled self-propelled Archer artillery system and instead opt for tracked South Korean-made K9s. Was it cost? Was it delivery schedules? We may never know all the details, but we do know that mobility can play a huge factor, and in this category, a tracked platform typically wins, particularly when you're talking about mobility in the high north, where ground can be soft and roads can be limited. It seems like Sweden has also come to this realization and wants some tracked self-propelled artillery for its own armed forces. With the country targeting military spending to be 3.5% of GDP by 2030, there will need to be careful decision-making to assess priorities and where that money goes first. It looks like Sweden acknowledges that it should also have self-propelled artillery with a tracked platform. Again, soft ground and challenging terrain of northern Sweden means that the Archer can't go everywhere. It's stated that the army aims to establish 2 battalions equipped with K9 Thunder, aligning with Finland and Norway to enhance interoperability and logistics within the Nordic defense cooperation. As we noted in our other video, this platform has proven itself reliable and can be delivered quickly and offers good value for money. As many have pointed out, the K9 is well suited for training conscripts due to its relative simplicity. All this, combined with the fact that Norway and Finland use the weapon, means logistics and a supply chain is already established. 지금 대부분의 글로벌 군사 채널과 스웨덴 현지 매체들은 이 영상의 내용과 비슷한 주장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왜 한국 무기가 북유럽의 춥고 험악한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해외 네티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극심한 계절 변화를 겪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춥고 지형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소련 해체 이후 유럽 국가들이 무기 개발에 소홀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공산주의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때문에 무기 기술 발전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동의 뜨거운 사막부터 북유럽의 추운 지역까지 모든 기후와 지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근처 철원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25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에는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습도도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이 겨울에는 시베리아보다 춥고 여름에는 동남아시아 대부분 지역보다 덥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노르웨이는 눈길에서 판자우비츠 2000과 K9을 시험 사격했는데 K9이 압도적인 승자였습니다. 독일 산업계는 수십 년 안에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지 못할 것 같네요. 게다가 이웃 나라들도 사용하는 검증된 K9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폴란드가 지난 2022년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유럽에서는 무모한 지시라거나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럽의 방산 강국들까지도 폴란드를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라는 식으로 부러워하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한국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산은 훌륭하지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독일산은 완벽하지만 계약 후가 시작이다. 한국산은 계약 전부터 만들어져 있다. 최근 한국산 무기에 대한 스웨덴의 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스웨덴은 이번에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서 한국과 대결해서 A26 잠수함을 선택받았습니다. 또한 그리펜 전투기를 수출하는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와 함께 공군, 해군, 육군 전체를 독자 개발 가능한 국가입니다. 인구는 1000만 밖에 되지 않지만 방위산업의 규모와 기술력,
수출 영향력은 G7급인데 그동안 경쟁국으로만 여겨졌던 스웨덴이 지금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27일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풀 연센 스웨덴 국방장관과 한 스웨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안 장관은 양국 간 심화하는 방산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문 다연장 로켓 등 한국 재래식 무기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홍보에 나섰습니다. 연선 장관은 K방산의 대량 생산 능력, 신속한 납품, 가격 경쟁력 등 우수한 방산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하고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북유럽에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들이 모두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웨덴만이 홀로 한국산 자주포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대신 자국의 기술로 만든 아처 자주포를 사용했습니다. 아처 자주포는 자국 기업 포버스 자체 기술에 155mm 자주포를 달고 플랫폼은 스웨덴 대기업 볼보의 덤프트럭을 가져왔습니다. 스웨덴 기술의 절정체라고 불렸는데 차륜형으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도로 주행 속도도 빨라 스웨덴은 아처 자주포를 총 48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처 자주포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스웨덴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륜형보다는 궤도형 자주포가 눈, 눈길 등 열악한 지형이나 후방 신속 투입 등에서 더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자폭 드론과 무인기 공격이 확대되면서 방어력이 부족한 차륜형보다 궤도형이 더 높은 성과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처 자주포가 모든 지형과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자국산 무기체제로 고집해왔던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겨울철 작전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스웨덴 국방부 관계자들은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차륜형 자주포로 완성된 아처로는 모든 지역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북유럽에서 겨울철 기동하는데 제한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우리도 빨리 궤도형 자주포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스웨덴이 비상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처 자주포가 처참하게 터져버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 SNS에 스웨덴 아처 자주포가 폭파되는 장면이 올라오고 포신이 제거된 영상도 목격되었습니다. 실전에서 아처 자주포는 치명적인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이웃나라 노르웨이가 도입한 K9 자주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웨덴의 이웃국가 노르웨이는 한때 아처 자주포의 공동개발 파트너이기도 했는데 이후 아처 자주포가 아닌 K9 자주포를 선택해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세계 1위 점유율의 자주포 K9 자주포에 북유럽 국가들이 모두 도입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스웨덴은 5기로 아처 자주포를 고집했는데 이제는 고집을 버리고 K9 자주포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위협입니다. 글로벌 방산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 11월 28일 스웨덴 전투기가 발트해 상공에서 러시아 투-22 M3 폭격기 요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공군은 목요일 러시아가 투-22 M3 폭격기와 소위 35 전투기를 동반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신속 대응 전투기를 출격시켜 발트해 상공을 비행하는 러시아 항공기 집단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과 함께 발표된 자료에는 순항 미사일을 장착한 투-22 M3 폭격기가 발트해 상공을 고고도로 비행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통과가 아닌 실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플랫폼이 훈련 중임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는 콜라번더 기지 배치를 확대했습니다. 장거리 타격 플랫폼이 발트해와 북극해 상공에 더 가깝게 전진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스웨덴은 2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군 지도부는 최대 사거리 2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여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방송 SVT와의 인터뷰에서 카를 요한 에드스트렘 참모총장은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경우 이런 유형의 무기가 러시아의 목표물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틀란드 기습 점령입니다. 발트 한가운데에 있는 스웨덴의 섬 고틀란드는 해상 공중 통제의 발트의 항공 스위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고틀란드를 신속 점령하면 나토군의 발트 국가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해랑 지원선도 차단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웨덴 남부와 동부에는 엄청난 위협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스웨덴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 스웨덴은 급히 K9 자주포를 도입하려 하는데, 스웨덴이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면 현재 겪는 작전적 공백을 메울 결정적인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웨덴 북부 노를란드는 숲, 빙태석 지형, 두꺼운 설빙, 비포장 임도가 많은데, 아처는 볼보 A30 696 기반이라 설빙, 수렁, 토사에서 기동력이 심하게 저하됩니다. 반면 K9 궤도형은 필드, 눈, 진흙, 숲에서도 안정적인 지면 접지와 줄량 분산을 제공하기에 이런 취약성을 극복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은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선봉장이 선 폴란드의 최근 훈련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제16 기계화사단은 눈으로 뒤덮인 설원에서 항우산 K9 자주포를 훈련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설원에서 움직이는 K9 자주포는 역동적이고 힘이 넘쳤습니다. 이에 폴란드 16사단은 페이스북 홈페이지 대문을 설원을 누비는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로 이미지를 바꿔버렸습니다. 겨울철에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줬습니다. 폴란드는 겨울철 영하 15에서 25도, 습설, 빈겨룩을 반복하는 북동유럽 특유의 지면을 가집니다. K9 자주포는 이러한 지형에서도 저지형 지반 치마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폴란드 포병 장교 인터뷰에서 눈 진흙에서 궤도가 말리는 순간에도 K9은 끝까지 밀어준다. 포를 쏘고 숲길을 빠져나가는 속도가 판저비치 2000보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K9의 궤도 접지 장력, 지면 압력 분산 덕분에 차륜형 아처, 카이사르 계열보다 훨씬 불시 정지율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기갑부대에서는 우리는 K9을 썬더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눈 속에서 길을 땅속으로 파며 나아가는 멧돼지다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의 눈과 얼음이 쌓인 지형에서도 폴란드에서 멧돼지라 불리는 K9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침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K9의 긴 사거리와 정확성으로 놀라운 전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스웨덴 본토를 정면으로 치기는 어렵지만 고틀란드, 발트 연안에서 기습 상륙을 시도할 가능성은 스웨덴이 가장 경계하는 축입니다. 이런 상륙 진지, 집결지를 두텁게 압박하는 건 중기갑 포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처는 화력 투사 후 즉시 이탈, 적 위치를 교란하는데, 여기서 K9 자주포는 전략 거점 방어에서 지속포와 밀어붙이는 보병에게 기갑 지원이 뛰어납니다. 이 때문에 섬 연안, 본토 기동전 구조에서는 K9 자주포가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있으면 고틀란드에 쉽게 상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규백 장관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전차와 함께 K239 천무까지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전차 같은 경우 스웨덴은 올해 초 독일산 레오파드 2A8 최신형 44대를 구매하고 구형 66대를 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웃나라 노르웨이는 2023년 마지막 경쟁에서 K2 전차가 더 훌륭했음에도 독일산 전차를 선택해서 자국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차는 오랫동안 독일이 구축해놓은 유럽정을 벗어날 수 없지만 다연장 로켓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독일산 전차를 선택한 유럽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돌연 항우산 K239 천무를 선택하자 유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 군사 매체 하트푼크트는 최근 노르웨이, 독일과 프랑스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독일, 프랑스 연합이 제안한 막스2 업그레이드나 미국 하이마스 대신 K239 천무를 선택한 것은 유럽방위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천무를 선택한 이유로 K239 천무가 유럽 시스템에 비해 더 현대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노르웨이군의 긴급한 일정에 맞출 수 있는 신속한 인도 능력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의 경쟁력이 한국에 밀려오고 있다는 점이 유럽 방산계에 경고음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프랑스도 K239 천무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프랑스가 노후한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후속 모델로 한국의 K239 천무 또는 인도의 피나카 시스템 도입과 현지 생산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미국산 하이마스 도입은 위험하다는 내부 평가에 따라 사실상 배제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체 개발 방안으로 티리즈 가이아르의 푸드르 시스템이 가장 앞서 있지만 여전히 초기 시제품 단계이며 자체 탄력도 없이 인도산 로켓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의원들은 자국산 시스템의 수출 성공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나토 시장은 미국 하이마스와 이스라엘 플러스로 양분됐으며 폴란드는 K239 천무를 선택했고 대부분 현지 생산 권한까지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K239 천무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자체 생산으로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르웨이가 K29 천물을 선택한 것은 지금 미국, 이스라엘, 한국 중에 어느 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캐나다 군사 채널에서는 캐나다가 1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단정 로켓 발사기 24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국의 하이마스인데 여기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한국의 K239 천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을 듣고 한 캐나다 네티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눈에 띄는 점은 K239가 미사일 성능이 2배나 더 좋고 악천후에서도 방해를 덜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천무가 우리나라에 더 나은 선택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에서 주문한 K9 자주포 선물을 수령했다. 새로 도착한 K9 썬더 자주포는 우리의 준비 태세, 회복력, 그리고 협력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을 반영합니다. 에스토니아가 안보에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 공영방송 ERR은 25일 K9 자주포 선문이 추가로 에스토니아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24문의 K9 자주포를 시전 배치하고 있는데 여기 6문이 더 와서 30문이 되었고 내년에 6문이 추가로 오면 총 36문을 운용하게 됩니다. 에스토니아는 하이마스도 주문했지만 3년이 넘어야 한 대를 받기도 힘든데 K9 자주포를 계약하면 1년 전으로 납품받아 시점 배치까지 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미국 무기는 전략 무기이자 미국과 긴밀히 연결하는 끈이라고 보지만 한국산 무기는 즉시 싸울 수 있는 실전 주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36문을 도입하고 여기에 더해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도입하려면서 큰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천무가 인도되면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는 두 번째의 유럽 운영국이 되며 K9 자주포와 K239 천무를 동시에 쓰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토니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정비 부품 생산 거점 위치에 자신들이 북유럽 방산 협력 중심지가 되어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 교두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에스토니아에게 K9 자주포 30문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국토 대부분이 습지, 소나무숲, 얼어붙은 평원으로 영하 20도에서 30도가 일상이라 K9을 들여오고 이를 개조하여 혹한 환경에서 윤활, 엔진, 전력계통 최적화, 나토 통신체계와 즉시 연동되는 C2, 자국 표적 획득 네트워크와 실시간 통합하여 놀라운 현지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포한대가 아니라 디지털 포병 노드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의 소국이지만 자신들이 골리앗에 맞서는 다이세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적인 언사가 점점 더 거세지는 가운데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침공이 임박할 경우 선제 공격까지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에스토니아 공영방송 ERR과의 인터뷰에서 에스토니아 장군 바우르 카루스는 모스크바가 공격 준비 징후를 보이면 에스토니아가 러시아를 먼저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비록 작은 국가지만 러시아의 선제 공격을 예고할 만큼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북유럽 국가들이 운영하는 K9 자주포 점검을 하러 갔는데 여기서 에스토니아 현재 병력들에게 수리 보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K9을 사용해본 에스토니아 군 지휘관과 병사들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This is really good for us technicians, so we can get every little detail. What's the problem? We get this on the paper from Korean people, so it's really helpful for us. So it makes our job easier to do, and they will give us some tips and tricks. We were studying the driver's instructions panel and the driver's seat as a whole. It just looks like a car. The lessons are fun. The machine itself is very easy to learn. We all enjoy the lessons a lot. It is powerful enough because our winters and our ground is quite difficult at some points. We have tested it in snow, in mud, in our little bit more hillier environment, and so far it's good. In short, it's basically the weapon system which is the benchmark for modern artillery, for its balance of firepower, mobility and survival. Hosting the user club conveys a positive and proactive image for Estonia.
and it sort of signals the expression that the Estonian Defense Forces values the one Hanwha has done this far. 에스토니아는 인구 약 130만 수준의 초소형 국가로 북동쪽으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버티다가 나토 증원이 올 때까지 시간 벌기가 전략의 핵심인데 이 구제에서 에스토니아가 정말 절실한 건 세 가지입니다. 빠르게 쏘고 튀는 포병 화력, 러시아 장거리 포병 MLRS에 맞설 카운터 배터리 능력, 나토 연합군과 완전히 호환되는 155mm 자주포 플랫폼. 이걸 한 번에 채워주는 게 바로 K9 썬더의 에스토니아 버전 K9 코어라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땅은 크지 않아서 현대식 155mm 자주포가 배치되면 국경 인근 후방보급로, 집결지, 교량, 항구까지 거의 국토 대부분이 K9 사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특히 발트해 연안, 나르바 방향 철도 도로 축선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는 식의 화력 금지선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소규모 국가지만 내 땅에 들어오는 순간 어디 있든 K9 자주포에 155mm 정밀포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크게 고전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는 매우 작지만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대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과거 소련에게 점령당하고 대규모 희생을 당한 바 있기에 위기 속에 똘똘 뭉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산 무기를 만났을 때 슈퍼파워를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전시에 군대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전투부대로 편성되어 끝없는 피로전과 도시숲 게릴라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숲속에서 사격하는 드론 운영팀, 지형을 꿰는 저격조, 그리고 뒤에서 올리는 K9 코우의 포성. 이건 한국인에게 익숙한 총력전이 아니라 적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국가 전체의 함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바로 그 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 기갑과 직결지, 물자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장거리 견제, 절대 멈추지 않는 포격으로 기동 포격 이탈을 반복하면서 러시아를 필요하게 만들고 침공을 비용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게 K9 자주포가 나라를 지키는 핵심 무기라면 이번에 새로 도입한 K239 천문은 적을 때릴 수 있는 공격 무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핀란드 훈련장에서 펼쳐진 노던 스트라이커에서 2200명의 병력이 K9 썬더 자주포, 호마르 K 단장포 조합의 놀라운 포병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핀란드 훈련장에서 호마르 K는 높은 궤적으로 멀리 날아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독일산 로켓포를 포기하고 천문을 도입하려 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 에스토니아가 호마르 K까지 도입하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K239 천문을 실제로 도입한다면 단순한 로켓포가 아니라 발트 방어 전략의 중심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토니아는 국토가 작고 적의 첫 공격을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먼저 멀리 때리고 이후 나토 전체의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는 국경에서 러시아 나르바까지 40km에서 60km밖에 안 되기에 방어가 아니라 선제적 억제가 핵심입니다. K239 천문은 80에서 290km급 미사일 단정 조합 운영이 가능하기에 러시아군이 집결하기도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도시권까지 타격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러시아는 발트 국가들을 공격하면 첫 72시간을 버티기가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천문은 그 가정을 붕괴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 때문에 천문은 발트에서 매우 매력적인 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국가들이 천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천문가 간다면 그것은 작은 군대가 큰 제국을 무너뜨리는 방식의 업그레이드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지금 러시아에 큰소리치면서 발트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다윗이 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운명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6, 2017년 에스토니아 육군 장교단이 핀란드 국경훈련에 참관했습니다. 핀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중국 K9을 저렴하게 받아 혹한 테스트 중이었고 에스토니아 장교들은 실제 사격, 기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 빙판 위에서도 속도와 안정성이 놀라웠고 자동 장전기 덕분에 지속 사격이 가능했고 이때 한 핀란드 장교는 이건 무거운 탱크가 아니라 눈을 뚫고 가는 포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에스토니아는 보통 무기 도입에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K9은 실무로 보고 1, 2년 안에 계약하고 도입 후에 K9 자주포는 우리 전쟁의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에스토니아군은 K9 자주포 현자 버전 K9 코어를 선보였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기자는 왜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꼽히는 독일 판자우비츠 2000을 놔두고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조사했다며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Selline on Samsungi karmim ja sõjakam nägu. Ei ole nii nunnu kui Eesti üks levinum nutitelefon või tahvelarvuti. Koreas toodetud liikursuurtükke K9 Thunder Eesti kaitseväest Go hakkas eelmise sajandi viimasel kümnendil arendama just Samsung Aerospace. Praegu toodab neid teine Korea Vabariigi firma Hanwha Defense. K9 Thunder sai tuleristsed kohe, kui Korea armee need relvastusse võttis. Loomulikult tuli neid kasutada Põhja-Korea vastu ühes 1999. aasta konfliktis. Eesti kaitsevägi sõlmis üle-eelmisel aastal lepingu 12 K9 ostmiseks. Nüüd on nad kohal. Selle üle, milliseid liikursuurtükke osta, vaieldi 3-4 aastat tagasi kõvasti. Reporter küsis, miks valiti just need relvad, mitte aga sakslaste Panzerhaubitze 2000 või palju odavam M109. Panzerhaubits on kindlasti palju kallim lahendus ja uuenenud on ikka väga kallid. Ja see Hanwha K9 ei jää oma võimekustelt mitte kuidagi alla Panzerhaubitsele. Ja lisaks ilmselgelt selle hanke juures on ka väga oluline aspekt, et meie lähinaabrid Soomes ja Norras kasutavad seda sama platvormi. K9 on kindlasti Panzerhaubitsest tunduvalt odavam ja ajateenija sõbralikum. Kuna ka Lõuna-Koreas on regulaararmee, töötatigi see liikurhaubits välja sellisena, et tema käsitsemine oleks võimalikult lihtne ja ajateenijad saaksid selle masina kiiresti selgeks.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K9 코우, 에스토니아로 천둥으로 바꿨습니다. 천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포탄이 적 머리 위에서 터지기 전에 들려오는 우르릉을 이미지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K9은 혹한에서 성질을 잃지 않는 무기로 강인한 자연의 속성과 닮아 천둥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에스토니아 독립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 K9 천둥이 나오자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K9 천둥을 쏘본 에스토니아 기갑병들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러시아의 포병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천둥을 택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